네, 매크로적인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튀는 종목 섹터보다도 어떻게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짜가면 좋을지 이에 대한 전략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특별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주셨고요. 딱 네. 고민이 되는 시점에 와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은 시점에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어떤 점을 고민하셨는지 네. 뭐 사실 답지가 없지만 여러 가지 옵션을 저희가 찾아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함께 고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2,500선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나쁘지는 않죠. 지금 오늘 현재 장중 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10월 말 저점 대비 10% 이상 올라왔으니까 뭐 다분히 반길 만한 일인데, 그런데 이거 내 계좌를 열어보면 10% 이상 못 따라간 종목들이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국내 고유의 수급 이벤트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종목들 간의 순환 매들이 조금 너무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잡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그게 지금 누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2,500에서 지금 계속 조금 저항을 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지수 상황은 사실 나쁜 건 아니고 저점 부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와 이만큼 올라왔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연구위원님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라인을 잡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상당히 여기서는 일단은 가장 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지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네네. 지수 하단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당 부분 확보를 해 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탄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인데, 그 저 같은 경우는 매크로나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12월 FOMC까지는 2,600 이 내외에서 조금 저항 한 번 더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굳이 이제 저항선으로 설정하자면은 현재 2,500선이 1차 저항선이고 이제 2,600선이 2차 저항선, 이렇게 좀 매크로 단에서 판별을 하고 있고, 뭐 2,500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착은 충분히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2,600 혹은 그 이상 저희가 올해 8월에 보고 왔던 2,600 중반대까지는 올해 안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FOMC, 올해 마지막 FOMC는 12월 12일, 13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된다라는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연구위원님 어떤 모멘텀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통상적으로 이때 되면 이야기되는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산타 랠리 그리고 그쵸. 소비 모멘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만의 특별함이 있나요? 사실 기대감은 이만큼 있었던 것 같은데 관군제도 그다지. 그쵸.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될지 미국 쪽 이슈도 모르겠거든요. 어떤 네, 뭐 시각이실까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소비 결과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도 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이제 한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먼저 뒤에 얘기하고, 미국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양호한 것으로 충분한 자리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개선돼서 나와야지 저희가 그 산타랠리까지 같이 얹어가면서 연말에 뭐 2,600 이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우려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 경기는 계속 좀 둔화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미국 그동안에 미국의 그 주요 원동력이었던 그 흔히 말하는 초과 저축도 지금 거의 다 고갈이 되고 있는 상태고, 뭐 지금 주식 시장은 10년 물금리 5% 갔다 4.5 가니까 이거 천국이다 하면서 땡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물 경제단에서는 고금리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3분기가 미국 경기의 피크아웃이었고 4분기부터는 둔화된다, 이 경로를 지금 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연말까지도 상단 저항을 받는 것도 미국 소비 경기 그 둔화되는 이 부분 반영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반대로 우리가 소비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거,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이미 10월부터 주가에 좀 일정 부분 반영해 온 만큼 이 블랙 프라이데이 포함해서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위로도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한계가 있겠지만 아래로도 하방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제한적이다. 그냥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그냥 미국 소비 시즌 이번에는 좀 아쉽지만 중립적인 수준으로 그냥 그 역할만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박싱데이까지 보더라도 큰 틀에서의 변화는 어렵다라고 네,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 이외의 지표는 어떻습니까? 사실 물가에 대한 이야기,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저희가 FOMC 앞두고 그에 대한 반응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텐데 이번 주에 조금 그 흐름을 가를 만한 일정도 있을까요? 그 연준위원들 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해 보시면은 11월 달 이후로 증시가 이제 반등하면서 바닥 대비 10% 올라왔었는데 그때 올라왔던 큰 동력 중 하나는 연준의 영향력이 좀 컸죠.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근데 그거 말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수출 데이터가 10월 달에 좀 잘 나오면서 야, 이제 수출 드디어 바닥 찍고 올라가고 드디어 플러스 숫자 보는구나. 이 기대감들이 계속 자라났었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그 기대감 유지시켜줄지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코스피 지수 전체적인 그 방향보다는 지난번 수출 데이터 확인할 수 있다시피 반도체, 자동차, 기계 이렇게 계속 개별 업종에서 수출 모멘텀들이 나오는 그 업종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대응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출 데이터를 보시는 이유가 그 외국인의 수급과 직결되기 때문인지 그쵸.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이 10월의 데이터가 워낙 잘 나왔죠. 좋았잖아요. 11월 수출 증가율이 10월 대비로는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시장 예상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할 네, 필요가 낮아질 있을까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 컨센서스가 3%대로 형성이 되었으니까 10월 달에 5.1%였으니까 낮아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미 데이터 상으로는 7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확인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패턴들을 보면은 수출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 국면에서 증시 웬만해서는 빠지진 않습니다. 이걸로 놓고 보면은 제가 아까 중간중간 하방 경직성 우리가 확보했다라는 것도 바로 좀 이러한 측면도 작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열 우려는 나타날 가능성이 없을까요? 사실은 네.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의 시장 금리가 또 네. 변동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과열 우려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과열 자체를 스스로가 경계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 11월 생각해 보시면은 11월 달에 10월 CPI가 미국 CPI가 7% 나왔을 때 나스닥도 7% 폭등하고 그때부터 막 12월 초까지 쭉쭉 올라갔었다가 12월 FOMC 때 연준이 좀 세게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저희가 산타랠리가 아니라 사탄랠리 나오면서 맞아요. 증시가 좀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 당시 때 그 트라우마 또 혹은 반면교사 같은 작용들이 지금 증시에도 중간중간 유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코 과열 자체는 좀 만들어낼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필요한 네. 시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섹터별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수출입 동향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저희는 질문지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반도체. 맞습니다. 반도체에서의 매수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게 향후의 관건이 될까요? 사실 반도체를 볼 때도 이걸 반도체 펀더멘털 개선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건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 건지조차도 헷갈려서요. 어떤 시각으로 지금 봐야 좀 될까요? 같이 가고 있다. 시장의 그 여건도 개선이 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다시 한번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고민 중 하나 이걸 것 같아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반도체 자체연하는데 이걸로 어떻게 내가 알파를 내겠냐, 시장을 이기겠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형 반도체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소부장 이런 거 말고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온디맨드 AI 이런 쪽들로 다들 좀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중소형주 단에서 테마 단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 내가 엣지를 준다, 매매를 한다 이 전략 저는 뭐 나쁘게 보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전반적인 그 밸류체인 쪽에서는 기존에 본인들이 들고 가셨던 포지션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은 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 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반도체 또한 궁금한 게 반도체를 이끄는 수급 주체가 어느 쪽이라고 지금은 봐야 되는 걸까요?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는 좀 외국인 쪽들이 계속 되지 않을까 대형주 단에서는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연말에 뭐 지금 12월 달 이제 곧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뭐 FOMC도 있고 여러모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발 수급 혼란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좀 내가 대응하기 어렵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형주로 쭉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가시는 게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포트폴리오로 유지해 가시는 게 그래도 조금 연말에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HBM에 대해 키워드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의 순환매를 보시면서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의 비중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전략을 네, 말씀하실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쭉 비중을 끌고 가는 전략. 올라갔다고 그럼, 차익 실현은 굳이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나서 뭐 내가 AI 쪽들 뭐 일로 가겠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엇박을 타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기 쉽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본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매를 실시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따라다니는 전략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신 생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반도체 대형주 소부장 이 유지에만 가셔도 연말 그래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바람을 해보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추워서요. 따뜻한 네, 그렇죠. 연말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연구위원님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면은 펀더멘털 개선 그리고 주도주 성격 이쪽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다른 축에서는 낙폭과대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는 쪽이 반도체였다면 이쪽의 순환매 관점으로는 어떤 시선을 저희는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도 순환매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낙폭과대주 순차적으로 계속 돌고 가고 있잖아요. 게임 올랐다가 지금 로봇 올랐다가 바이오 올랐다가 엔터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매번 타이밍 좋게 따라다니는 게 정말 금상첨화인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굳이 오늘 테마 받았던 거 내일 아침에 오늘 종가 매매 해가지고 내일 아침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음 테마로 좀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연구위원이 이 길목 지키는 전략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기술적으로 만약 이게 벌어진 쪽을 미리 대기하는 전략도 괜찮다? 네, 저는 그게 낫다라고. 요즘에 우리나라 장세가를 보면은 그 주도 업종 낙폭과대주도 보통 예전에는 올라갈 때 한 2, 3일, 길면 일주일 정도, 5, 6일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틀, 많이 가봐야 이틀.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해 봤을 때 뭐 오늘 뭐냐 AI 쪽들이 테마 받아서 올라갔다라고 보면은 내일 AI 간다라고 세게 베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쪽에는 뭐 흔히 말해 정찰병은 보내놓더라도 다음 이제 좀 최근 뭐 2, 3주간 못 올랐던 이런 섹터들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그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하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전제는 지수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다는 전제하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해요. 이걸 섹터 중심으로에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 종목단의 움직임으로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뭐 그 탑다운으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섹터 중심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개별적인 신장 모멘텀들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게임주는 순환매 장세건 주도주 장세건 같이 가는 경우는 좀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주를 좋아해서 이쪽 섹터를 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개별 신작 일정 발표 스케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검색해 보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재료 매매 하셔도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는 반도체 그러니까 조금 더 든든한 쪽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그리고 낙폭과대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슈를 얻을 수 있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선으로 비중으로 무게감으로 대응하는 걸 추천하실까요? 저는 7대 3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3위죠 트레이딩 관점. 아니요. 3위 트레이딩 관점, 7위 이제 무거운 애들, 반도체, 무거운 종목들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연말로 갈수록 우리나라 중소형주들 수급 변동성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매년마다 좀 겪는 우리나라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물량들 이런 것들 한 번씩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여러모로 저는 대형주로 조금 비중을 더 실어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쪽도 이야기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상 최근에 신규 상장주로 좀 모이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저희가 대비도 필요할지 궁금하고요. 여기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크게 2차 전지까지 본다면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에 대한 이슈도 저희 고려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신규 상장주 분위기가 그래도 10월 말 이후로는 좀 좋았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 업체 관련해서 조금 이제 아픈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이번에 12월 달까지 신규 상장한 종목들 제가 봤을 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
모든 종목에 따뜻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몰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역시 실적에 대한 좀 가시성들이 확보해 있는 업종에서 상장된 애들은 이들만 좀 수급들이 차별적으로 몰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연말에 이 점 좀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펀더멘털 개선도 있고 수급적으로 이동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슈적으로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나씩 해 가도록 할게요. 11월의 마지막 주간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12월에 그렇죠. 거래일입니다. 그쵸. 딱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시점, 혼란스러운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마무리와 함께 이제 연말로 가면서 어떻게 포인트를 저희 맞추면 좋을까요? 조언해 주신다면요. 뭐 초반부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수는 일단은 바닥은 확인했고 이제 하단 자체는 좀 단단해졌다. 대신에 올라가는 탄력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둔화될 거다라고 보셔서 그냥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다들 박스권으로 상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이 순환매 내가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대형주 쪽으로 포진해 놓으시라. 반도체 혹은 이제 실적은 저는 계속해서 가시성이 최소한 내년 2분기까지 확보되는 뭐 기기 업종, 아까 수출과 관련해서 자동차 업종 이쪽들이 괜찮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사이즈 작은 종목보다는 큼직큼직한 종목으로 이동을 해야 될까요? 이마저도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조언을 부탁드려볼게요. 이동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리스크의 관점이 뭐 손실에 대한 그 확률도 리스크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주가가 움직이는 변동성의 관점도 리스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후자인 변동성의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재미는 없겠지만 대형주 쪽으로 좀 계속 가져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묵직하고 지루한 게 한 끗 차이긴 한데요. 보다 안정적인 전략으로 연말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시장 오늘 양대지수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 지수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495선이었고요. 코스닥은 810선에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내림세를 기록을 했네요. 시장 전반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저희 특별 대담 코너 기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해드렸고요. 마지막 시간 함께 해주신 연구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내일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